하루에 46만 병 이상 팔리고 연간 1억 7천만 병이 팔리는 위스키 세계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조니 워커. 술쟁이 있는 집이라면 조니 워커 위스키가 한 병쯤 세워져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이야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조니 워커지만 사실은 스코틀랜드 안에서만 인기가 있었다가 여러 귀인들을 만나서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사실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말하는 오늘의 진술한 이야기는 조니 워커 이야기입니다. 때는 1805년 조니 워커의 창시자 존 워커가 태어났는데요. 이 스코틀랜드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던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렇게 당시 농부의 삶처럼 평탄하고 한적하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존 워커도 무탈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 웬걸, 존 워커가 14살이 됐을 때 갑자기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된 건데 이제 아직 다 크지 않았던 존 워커는 계속 농사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농장을 팔아버리고 존 워커가 15살 때 당시 부흥하고 있던 킬마녹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식료품을 유통하는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죠. 당시엔 식료품 가게가 지금 마트처럼 먹을 것도 팔면서 차나 술 같은 걸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존 워커는 특유의 감각으로 차를 잘 섞어서 이것을 팔아 돈을 꽤 잘 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존 워커는 차를 섞는 걸 시작으로 진, 럼, 보드카, 위스키 등을 팔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팔다 보니까 술, 그중에 스코틀랜드에서 인기가 있었던 위스키가 마진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근데 당시 위스키가 유통되기엔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나무통에 담긴 위스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파는 게 일반적이라 위스키를 가지고 오는 수량 자체가 적었으며 그것마저도 이곳저곳에서 중구난방으로 가지고 오는 위스키를 팔다 보니까 품질마저 제각각이어서 마진은 많이 남아도 이걸 꾸준하게 팔지는 못했던 것. 그러다가 존 워커가 차 섞는 능력으로 위스키도 한번 차처럼 섞어서 팔면 어떨까 하면서 특유의 감각을 이용해서 이곳저곳에서 가져온 위스키를 섞어서 팔아봤더니 아니 이거 웬걸, 킬마녹에 있던 사람들이 한번 맛보고 뿅 가버려서 너도 나도 돈을 들고 와 사버리는 진풍경이 펼쳐져 버렸던 거죠. 애초에 위스키만 팔아도 마진이 지르는데 위스키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꾸준히 위스키들을 팔 수 있었고 이걸 시작한 이후에는 위스키를 집중적으로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위스키를 섞어서 팔고 있다가 1857년 존 워커가 죽고 아들인 알렉산더 워커가 이 가게를 물려받게 되는데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이전엔 금지되어 있었던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파는 게 이제는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이 적은 양밖에 생산하지 못했던 몰트 위스키와 대량 생산되었던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블렌디드 위스키를 대량으로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니 이게 그동안 적은 양의 몰트 위스키만 섞어서 팔았는데 이거 개꿀이네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런 이점은 사실 알렉산더 워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서 1860년 듀어스가 공식적으로 처음 블렌디드 위스키를 개발하고 난 뒤에는 1865년 발렌타인, 1871년 올드파 등 많은 블렌디드 위스키 회사들이 너도 블렌디드 위스키를 팔기 시작했고 승승장구했던 조니 워커는 넘쳐나는 블렌디드 위스키 회사에서 어떻게 자신의 입지를 단단하게 굳힐지 고민을 해야 했던 시기였죠. 그렇게 고민을 하던 도중 길거리에 마차가 돌아다니던 킬마녹에 갑자기 철로가 깔리더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한국까지 가는 기차가 생겼고 항구에서는 이미 대영 제국이 전 세계로 펼쳐놓은 바닷길까지 열려 있어서 너도 나도 원피스를 꿈꾸며 희망을 찾아 해외를 나갈 수 있었는데 이걸 기회로 생각했던 알렉산더 워커는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전 세계로 조니 워커를 팔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옆집에 있는 스티븐, 앞집에 있는 제인, 옆 동네에 있는 잭 스페로우 등 많은 화물선들의 선장들을 고용을 시켜서 자신의 조니 워커 위스키를 싣고 전 세계로 수출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복병이 하나 찾아왔는데 이 배 안에서는 동그랗게 생긴 위스키 병이 구르게 되면서 생각보다 위스키가 많이 깨져서 손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너무 위스키가 많이 깨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굴러가지 않게 할 수는 없는 건가? 하던 순간 이 우연치 않게 당시 유리 세공을 하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덕분에 유리병을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었고 구르지 않게 병을 사각으로 한번 만들어 보니까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잘 깨지지도 않고 심지어 같은 박스 안에 동그란 병보다 더 많은 위스키들을 실을 수 있게 됐죠. 거기다 이 알렉산더 워커는 한 가지 더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동그란 병에 가로로 붙이던 라벨을 24도 정도 기울여서 네모난 병에 붙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디자인은 물론 사각병 한 면에 글자도 더 많이 쓸 수 있어서 병 모양과 라벨
둘 다 디자인과 실용성으로 엄청난 이점을 가지게 된 조니 워커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출길에서 더욱더 인기를 얻기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위스키를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 하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 위스키가 너무 많이 팔려서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워커는 품질을 항상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를 섞는 위스키 원액 중 가장 중요한 위스키 원액, 즉 키 몰트를 생산해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은 알렉산더 워커를 기다리지 못했으니 이런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1889년 알렉산더 워커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이 알렉산더 워커의 중요한 생각이 잊혀지나 싶었는데, 후에 조니 워커를 최고로 만든 3명의 귀인이 다가와서 조니 워커를 또 한 번 부흥의 시대를 이끌게 됩니다.